시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연탄의 희생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처럼 소외계층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스함을 선물하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이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20여 년 동안 따뜻함을 선물해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님과 함께 연탄 사역의 현황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24일이죠. 이 연탄은행이 포항 강진으로 어려움을 처한 가정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참 훈훈하게 들렸습니다. 네. 자, 이처럼 매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탄 등을 후원해 오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이 전국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이제 13만 정도 가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올겨울 연탄은행의 후원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금년은 이제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예.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를 하면서 연탄 한 장에 대략 한 700원 정도 하는데 700원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연탄 300만 장 보내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도시 빈민 지역이라든지 섬마을 심지어는 저 제주도 울릉도까지 안방까지 좀 따뜻하게 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계신데 그러면 이 소외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연탄은행의 설립 이념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와 이제 고령의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이제 그 보호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들이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면서 연탄을 통해서 복음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미션을 가지고 20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네. 예, 어느덧 20년이군요. 예, 특별히 내년에는 창립한 지가 이제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또 비전을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은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그 작은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또 기도 중에 있고요. 또 연탄은행을 통해서 좀 연탄교회도 좀 여러 곳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 인천, 춘천에도 연탄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20년이 되니까 또 더 새롭게 부상하자. 그래서 21주년 기념사를 또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 연탄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년 중반쯤 연탄 신학까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좀 보도를 해드렸지만 최근 정부에서 다시 한번 연탄 가격을 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혹여나 이게 좀 소외계층에게 어려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연탄 가격을 장당 19.6% 인상을 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700원인데 사실은 이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달하면은 대략 한 그 750원에서 최고 850원까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연탄 가구 조사를 해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연탄으로 겨울 안에 에너지 빈곤층의 월 소득이 24만 원 미만이에요. 이제 이러니까는 월 그 150장 이상 필요한데 10만 원 이상 그 난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부담할 길이 없어서 정말 저도 걱정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또 CTS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연탄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운 또 소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저희도 뉴스에서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제대로 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 비해서 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2% 정도 줄면서 13만 정도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자, 이 연탄 연간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금년에 저희 연탄 가구를 4개월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가구 조사에서 14만 한 400여 가구인데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14년 대비 22% 감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13만 가구면은 한 해 연탄을 대략 한 1억 5천만 장 정도 1억 5천만 장 소요되고, 무연탄으로 한 120만 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부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만 사실은 연탄 떼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죽하면 연탄을 떼겠습니까? 연탄이 우리에게는 금탄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아무래도 정부는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연탄은행이 사회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지만 이 연탄은행도 이 섬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신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자원 개발도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연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중이라든지 너무 또 많이 지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왜 이분들이 연탄을 뗄까? 이분들이 연탄 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이런 다각도로 살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라면 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민간 운동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연탄을 마련하고 연탄 한 장 700원 하는 거를 모으는데 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국내만 따뜻할 수가 있냐? 또 해외에도 따뜻함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해외에서 이 어떤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2011년부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 GNP가 1,000달러도 채 안 되는 아주 최빈국이고 빈곤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고려인들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한 해 500톤씩 석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키르기스탄 옆에 카자흐스탄에도 연탄은행을 세워서 대략 한 100톤 정도 지원하면서 중앙아시아를 주님의 이름으로 연탄을 통해서 더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외를 돕고 계신 섬김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역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상당히 좀 많이 진척은 됐어요. 근데 지금 뭐 현재는 상당히 좀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민해지고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더 기도하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좀 하면서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어느 정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평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국내에 있는 연탄은행처럼 연탄은행을 북한에 세우고 밥상 공동체를 북한에 세우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서 앞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기대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북한 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경색돼 있지만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뭐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 오는 12월 5일이 이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날인지 유래와 그 의미 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유엔 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했고 또 지금 지구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나누자 그런 취지에서 세워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자원봉사자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자원봉사가 이제 활성화됐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연탄은행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요즘 회자되는 것이 연탄 봉사를 하지 않으면 고위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진정한 고위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층이 진정한 고위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자원봉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진정한 고위층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보고 또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도 상당한 변화가 있고 또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서 또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탄은행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좀 지원을 해서 봉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연탄 자원봉사의 현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일단 참여하시나요? 한 해에 대략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한 4만 명 정도 연탄은행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서울 지역만 그렇게 하고 전국 지역으로 하면은 뭐 한 30만 명 정도 연탄은행을 통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연탄은행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사에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또 뭐 후원과 관련해서도 뭐 크게보다는 7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봉사는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주 1회 한 번 정도라도 봉사를 하면서 요즘에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주말에만 봉사하겠다고 모이니까 네. 평일에 좀 봉사하는 평일. 평일 봉사자도 좀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연탄은행 단체 대표로서 이 자원봉사자들 또 네. 혹은 자원봉사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 그것이 사실은 이웃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20년을 해보니까 남을 위한 배려가 내 감사와 보람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찰하는 그런 엄청난 기쁨으로 되고 네. 또 연탄 봉사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는 뭐 목사님 뭐 내가 연탄 봉사하면서 후원도 했는데 뭐 취직했어요, 뭐 취업했어요, 뭐 결혼했어요 이런 다양한 흐뭇한 일들이 많아서 예. 이웃을 도우려고 갔던 일들이 하다 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오히려 그 행복, 만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금년 겨울에 이웃을 위한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사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연탄은행의 활동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연탄은행에서 하는 연탄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재정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는 연탄 봉사 가운데 뭐 많이 말고 주 1회 한 번씩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탄 봉사하면 되게 지게를 지고 손수레 끌고 고지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네. 그리고 또 후원할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탄 한 장에 뭐 700원, 800원 하는데 네. 뭐 700원, 8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네. 연탄 한 장이면 6시간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데 700원으로 6시간 방을 어떻게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CTS 애청자들이 함께 해주시면 대한민국은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매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힘쓰는 연탄은행이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나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날이 추워오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이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대적인 사랑과 가제라고 보고 예. 우리 연탄처럼 뜨거운 사랑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연탄은행에서 세워졌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교회가 정말 빈곤층을 위한 살아있는 교회로 한국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추위 속에서 살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따뜻함과 복음을 함께 전해온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님과 함께 단체의 다양한 사역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된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